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진아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마을은 산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로 인해 도심의 소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도 드문드문 사는 편이라 특별히 자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마을에도 이상한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잊혀진 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택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상태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그림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불면 기이하게 집 주변으로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진아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낡은 전설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한번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진아는 결국 그 고택으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정말로 주변보다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지만 고택 부근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걸쳐진 햇살이 고택 앞마당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모습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할 것 없어 진아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대범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택 내부는 예상대로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아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고택의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그마저도 흥미진진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문득 위층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다락방 문고리를 잡았을 즈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낮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에 진아는 순간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진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다시 문고리를 잡고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방 안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상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헤어브러쉬, 앤틱한 거울, 그리고 낡고 누렇게 바래놓은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강렬한 냄새가 진아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래된 무엇인가의 썩은 냄새처럼 역했습니다. 진아는 순간 피하듯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윽고 진아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집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아. 그녀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이 고택에 살던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진아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 고택의 곳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진아는 간신히 문을 힘껏 밀어 열고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절대 그 고택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섬뜩한 경험은 한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아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 고택이 정말로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올 때마다 그 고택 주위에는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는 외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의 집은 아주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이면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마당 뒤편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 나무 주위로는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여름방학 첫날 나는 할머니에게서 자주 듣던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녁 산책을 나섰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당을 걸어나갈 때 마주친 것은 검고 커다란 고양이였다. 짙은 황혼 속에서 그 고양이의 눈은 마치 빛나는 형광등 같았다. 고양이는 마치 나를 따라오듯이 천천히 뒤를 졸졸 걸어왔다. 잠시 후 나는 고양이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종류를 불문하곤 해 바로 뒤를 따르며 나의 움직임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양이는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을 끝자락에 도달했을 무렵 주변 경치는 갑작스럽게 변화했다. 익숙한 시골길 대신 짙은 안개가 자욱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숲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나는 일순간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고양이는 든든히 내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날 안내하는 것만 같았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끌린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폐가는 붉은 등불난 계록의 일신연스러운 모습을 간신히 드러내고 있었다. 티가 잘 나지 않는 만큼 아마 그 폐가 안뜰은 오랫동안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그때 폐가의 창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갔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마을에서 실종되었다는 소녀의 얼굴이었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고양이가 급하게 앞발로 막아섰다. 그 순식간의 장면 속에서 나는 고양이의 눈을 마주쳤고 그 눈 속에 깃든 불안과 경고를 느낄 수 있었다. 내 호기심은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폐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들어오지 말아요. 위험해요. 그것은 분명 소녀의 목소리였다. 문득 고양이의 도움으로 나는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뒤돌아섰다. 뒤에 있는 불길한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듯했지만 고양이는 나를 이끌며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익숙한 마을의 풍경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로 돌아온 후 나는 그 일에 대해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고양이가 마을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으며 어두운 영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그 오래된 당산나무 근처에서 고양이를 본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며 이번 여름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주셨다. 그날 밤 나는 고양이가 미리 검을 동경 설화 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도감과 경외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나는 항상 창문 너머에 보일 것만 같은 검고 커다란 고양이를 떠올리며 잠에 들곤 했다. 할머니 댁에서의 그 여름은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 마치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는 나영이라는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영은 할머니가 허리가 편찮으셔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산중턱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가면 언제나 도시의 번잡함을 잊을 수 있어 나영은 기대에 찼다. 도착한 첫날 저녁 나영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와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하셨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는데 그중 하나는 집 근처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화재로 가족이 몰살당한 후로 방치되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수군댔다. 나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해 다음날 낮에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할머니는 나영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나영은 그저 웃으며 가볍게 넘겨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나영은 점심을 먹고 나서 곧장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할머니 댁에서 약 20분 거리의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있었다. 집에 다다랐을 때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창문은 깨지고 지붕은 내려앉은 채로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영은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예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나 아무래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황당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뒤쪽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호기심이 강한 나영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는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친구에게 들었던 토막 상식이 떠올랐다. 피아노는 주인의 운을 담는다고. 하지만 그 방의 피아노는 흉흉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듯했다. 호기심이 그 기운을 이겼고 나영은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땅 하는 피아노 소리가 울렸다. 깜짝 놀란 나영은 뒤로 물러났으나 곧 피아노에서 틀림없이 소리가 났음을 확신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나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환청이라고 생각하고 피아노에 다시 손이 닿으려던 순간 이번에는 분명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급한 마음에 방을 뛰쳐나온 나영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집을 빠져나갔다. 집 밖에 나와서 숨을 고르니 문득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집에서는 운명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 나영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깊이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낮의 일 때문이었다. 한참을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다시 그 피아노 방에 있었고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를 보려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나영은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이상야릇한 공포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후로 나영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어쩌다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직도 가끔 소름이 돋는다는 것이다. 마치 그 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영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집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모두 자기가 겪지 않았기에 망상의 일종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나영에게는 결코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년이 지나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나영은 그곳을 다시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의 오싹한 기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홀가분한 기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스터리로 남겨진 그 집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시간이 더 흐른 후 그 마을은 개발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집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마치 세월의 흐름에서도 홀로 밖에 나온 듯 외로이 울음을 안고 그리고 혹시나 그 집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 피아노가 다시 누군가의 운명을 속삭일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